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할 부분은요. 3.1운동이 성공하고 나서 3.1운동의 영향 두 가지를 배웠어.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통치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있었죠. 자, 문화통치는 그냥 말이 그렇지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로 응 그래 너네들 말 잘 들을게 했던 게 아니잖아.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었어.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만 더 좀 규율이 있었다면은 아니면 이게 조금만 더 체제가 갖춰졌었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비단 대임정에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아까 선생님이랑 수업했었지? 1910년대 무장 독립 투쟁 했었을 때 여기 연해주 있잖아요. 연해주에 뭐 만들어졌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뭐야?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었다고 했죠. 이 대한국민의회, 이때 당시에 대한국민의회의 대통령으로 계시던 분이 아까 얘기한 천도교 종교인이셨던 손병희 선생님이고요. 부통령으로는 박영효였습니다. 철중의 사위 박영효였고 국무총리로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고요. 이렇게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에 흡수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럼 우리 국내에는 그런 의회가 없었냐? 아니, 우리 국내에도 정부가 있었어. 무슨 정부? 한성정부가 있었어. 당시 조선의 수도 어디였어? 한양이었지. 한양에 있는 성을 한성이라 그래. 한성정부가 있었다. 자,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있던 사람이 바로 국내에 없었던 이승만이야. 이승만이 이름이 많이 나오네.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동휘가 있었다. 자, 이렇게까지 있었고 국무총리, 내무총장, 국무총장 여기 상하이에는요.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워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시겠죠? 이때 당시 선생님 손에 긁혔네. 자,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었고요. 이승만. 내무총장의 안창호 선생님이랑 군무총장이잖아. 군무총장의 이동휘. 이해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막 초면인 이름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승만과 이승만은요 약간 친미 성향이 조금 강했고요. 친미 성향이 강했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동희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 독립을 할 수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희 선생님은 약간 우리가 무장 독립을 해야 된다, 무력적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인물로 서로가 조금씩은 달랐던 것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결국엔 나중 가가지고는 이제 안창호, 여기 나와 계시는 안창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와 이 대한국민의회랑 같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흡수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다. 요게 다 합쳐지게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다. 이거를 합친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이었고, 안창호 선생님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계셨었다. 이렇게 흐름으로 일단 이해가 됐죠.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대체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집정관 총재로도 있고 대통령으로도 있고 국무총리로도 있고 다 이승만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승만은 빠질 수 없는 인물이야. 얼굴마담 같은 존재였거든. 왜? 이승만이 석사학위를 대학원이지 한마디로 대학교를 어디로 나왔냐면은 하버드에서 나왔어.
하버드에서 나오고 박사학위를 프리시던스 대학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프리시던스 대학교가 뭔데요? 그 프리시던스 대학교 그냥 대통령이 다니는 학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대학교들, 웬만한 대통령들이 다 그 대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엄청난 대학교야, 얘들아. 높은 대학교야. 근데 그 대학교에 누가 졸업생이었냐면 바로 우드로 윌슨. 윌슨 뭐 한 사람이야? 민족 자결주의 제창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도는 거야. 야,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의 제자라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거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약소국들, 한마디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한테 뭘 약속했어? 독립을 약속했잖아. 물론 패전국들만 이제 해당이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을 데리고 오면은 다른 나라들도 앞서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은 김구인데 왜 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이 했어요? 라는 이제 똑똑한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궁금증을 가렵지 않게 긁어주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나머지는 이제 좀 싹싹 지울게. 이거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합쳐지게 됐다. 이해되시죠? 빈 땅 지우고 선생님이 지도 정비해서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 대한국민의회랑 한성정부랑 대인정이 합쳐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뭐가 있을지 생각보다는 시험 문제에는 막 엄청 딱 대인정 문제로만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를 헷갈리면 여기에서 틀리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거든. 틀리지 않게 잘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부터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대임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제부터 들어주시고 대임정이라고 하는 내용 들어주시면 되고,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활동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았던 거야.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았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었다. 학교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연통제라고 하는 종이야, 종이 얘들아. 일종의 차표, 티켓 같은 종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구매하십시오. 요거를 연통제를 구매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됐을 때 10배, 100배로 돌려받습니다. 약간 애국을 위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겠지. 왜? 우리 남학생들 알 거야. 축구 있잖아. 독일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독일이 이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떨떠름하긴 하지만 독일이 이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이 이긴다라고 한국을 응원하는 거 뭐야? 애국픽이지. 그런 거야. 연통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이제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 같은 거예요. 요거를 발행을 해서 교통국을 통해가지고 우리 나라 안으로 자금을 이송시키는 거야. 요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 선생님이 여기 옆쪽에, 여기 선생님 잘리겠다. 이쪽에 만주 지역 보이죠? 만주에 이 영국인이었던 사람, 영국인의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가 있어. 이륙양행이야. 이륙양행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우리 부산 있죠? 부산은 우리 국내에 있는 데잖아? 여기에는 이제 백산, 부산이니까 비읍시읒이지. 그래서 백산 여기 양행이 있었던 것이다. 백산상회. 다 그냥 봤을 땐 동네 슈퍼 같은 느낌이야. 특히 백산상회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가게 2층짜리 여기 2층에 있는 상회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교통국의 역할을 했었다. 이륙양행에서 우리 그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었던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서 연통제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었구나 라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국을 설치했다. 이것도 하나의 업적으로 올라가고요. 또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선생님이 요것도 업적으로 같이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번 어떤 학교에서, 학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어떤 학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독립신문이 들어갔는데 그 독립신문에 이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었던 거야. 누구냐면 바로 서재필.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아니야. 이름만 같은 거야. 근데 애들한테 그런 교묘하게 헷갈릴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이름만 같았지 서재필의 독립협회나 독립신문과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서재필 독립신문 아님. 서재필의 독립협회는 언제 때야? 고종께서 광무개혁하기 전에 아간파천으로 가셨을 때 막 활동을 했던 그 단체지. 심지어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독립은 어디로부터 독립하자야?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어. 이름만 같은 거야, 얘들아. 이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사료를 편찬하기 위한 자료, 임시 역사 사료, 임시 사료 편찬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1919년 7월에 이제 만들어지는 책이 이제 9월 달에 만들어졌다. 9월에 만들어졌던 책이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과 일본 관계 사료집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되고 편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산이 된다. 편찬 후 해산된다. 해산이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외교 활동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교 활동. 요것도 시험 문제 어쩌다 보면 좀 나올 수 있어. 외교 활동. 이 외교 활동은 김규식 선생님의 이름이 나와. 김규식이요? 신한청년단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신한청년단 출신의 당과 단 다 상관없습니다.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를 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한다. 독립청원서를 들고 만국 평화협정 파리강화 회의에 갔던 거 아시죠? 파리강화 회의에 간단 말이야. 파리 파견. 근데 이게 왜 대임정의 업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리로 파견 갔을 때 그때 이제 소속이 신한청년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합쳐지게 되는 거야. 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인수병합이 돼가지고 M&A지 한마디로 합쳐져서 이분의 소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업적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 잘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구미위원부. 친구들이 구미위원부 하면은 뭔지를 잘 몰라 하더라고. 이승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있는 이승만 있죠.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을 재정적으로 측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 여기에 있는 미국이랑 우리가 대미 외교를 하기 위한 기구였고 데미소다 할 때, 그 데미가 아니구나. 그냥 아이데미입니다. 자, 데미 외교를 하기 위한 곳이었고, 대임정에서 데미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한 곳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이승만의 지원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임정의 업적 중에 하나, 활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지 이제 좀 잘 나오진 않는데 무장운동도 있어요. 무장투쟁 활동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비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미비했고 이때 국무부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했어. 국무부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사령부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만주의 저기, 만주, 아까 선생님이 이륙양행 그렸는데 보이시죠? 이륙양행의 만주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3부라는 내용 학교에서 배울 거야. 이거 한번 3부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였었던 육군 주만 참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참의부와 이제 합쳐지게 된다. 같이 단합하게 된다. 연계가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육군주만 참의부를 만든 게 아니야. 연계예요. 아시겠죠? 연계가 된다. 이렇게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니요. 여기부터는 이제 더 설명을 한번 볼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할게요. 다음 주에 해서 이 상하이에서 시작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했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